자, 이번 나와라, 나와라. 자, 이번에도 On the Opportunities and Risk of Foundation 모델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일부 했었죠, 그죠? 예. 근데 저번 시간에 좀 일부러 천천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막 그 파운데이션 large language 모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번 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워낙에 잘 적혀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large language 모형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수학적이지도 않으면서 테크니컬하지도 않으면서 또 상당한 내공이 있는 분들이 적은 거라서 제가 그냥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부 이게 지금 주구장창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읽으면서 좀 스킵해야 되는 것도 있으면서 최대한 이번 파트 2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들이 담겨져 있는지 전체 그림을 같이 보는 형태로 아직도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인 거예요. 오늘은 인트로덕션 한번 끝내봅시다. 그런 의미로 하고 1.2는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파운데이션 모델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제가 계속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예요?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할 수 있는 거를 파운데이션 모델형이라 부른다 그랬죠. large language 모형 가지고 summary도 할 수 있어. Q&A도 할 수 있어. grading도 할 수 있어. 뭐 그런 다양한 작업 단위로 부른 거를 그냥 파운데이션 모형이라 그러고 파운데이션 모형이 다른 애플리케이션하고 연결된 거 있죠. 카파랑 연결되고 뭐 구글이랑 연결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GPT 쓰다 보면 앱들 있잖아요. 앱들이랑 연동된 거는 에코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제 Generative Artificial Generative Intelligence System이라고 그래요. 제너럴한 거잖아요. 이제 완전히 일반화된 거 썼는데 태스크를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갖다 붙어가지고 생태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미래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리고 에듀케이션만 해도 그래요. 한 개 앱이 에듀케이션을 다 담당하지 않아요. GPT 근간으로 해서 무슨 뭐 문항을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고 강의를 하는 게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건데 뭐 빨리빨리 조금 하겠습니다. 굉장히 impressive한 퍼포먼스와 capabilit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cientifically interesting 하지만 far-reaching consequence가 있다,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quickly being integrated to real-world deployment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real-world 진짜로 싫어요. 디지털은 리얼이 아니에요? 페이크예요?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페이크냐고, 아날로그만 다 리얼이냐고.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아무튼 계속 이거 저면 티징 할 거예요. 리얼 월드 나올 때마다. 페이크는 뭔지 이야기해 보자. 매트릭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리얼이 뭐고 페이크가 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컨시퀀스를 준다라고 이 사람들을 보는 거고, 뭐 오늘 했던 example 이런 게 나왔을 때 잘 보세요. 맞춤형 수학 퀴즈를 프롬프트를 짜 놓으니까 어댑티브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어댑티브하게 문항 셀렉션하고 문항 셀렉션만 해요. 문항 셀렉션해서 문항을 그 실시간으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생성할 때 정갈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타 배웠죠. 템플릿을 만들어서 템플릿 기반이에요. 속에 들어가 보면요, 문항 템플릿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문항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이 템플릿에서 생성하세요. 근데 앞뒤가 다 연결돼 있어요. 프롬프트 속에. 나중에 이거 같이 우리 배우면서 할 거예요. 이거 맞추면 이 템플릿으로 가서 문항 생성하세요. 그러면 트리 구조가 설계를 딱 해가지고 프롬프트 속에서 앉혀놨죠.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문항을 생성을 해라. difficulty를 calibration 해라. DB를 짜라. 뭘 해라. 어째라. 그리고 나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내가 캣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캣을 시행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게?
프롬프트 물론 한 두 바닥 정도가 돼요. 거의 A4 레터 두 페이지가 되는 프롬프트를 짜긴 짜야 돼요. 짜 놓으니까 어때요? 그냥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프롬프트만 잘 짜면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예요? 들어오자마자 실행을 하게 되면 물론 GPT 뭐 좀 비싸기는 비싸지만 지금 리얼타임으로 연결돼 있어서 뭐예요? 피드백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역별로 이렇게 프롬프트 짜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일들이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셔야 된다고요. 숙제도 되고 포머티브도 되고 서머티브도 돼요. 왜 서머티브 돼요? 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다 하고 나서 종합 결과가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날아가잖아. 그러면 서머티브도 되고 학생들은 중간에 하면서 뭐예요? 답도 다 받아보고 뭐가 틀렸는지 보죠. 그러면 포머티브도 되는 거고 두 개가 다 이제 해결이 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물론 이제 나처럼 프롬프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눈을 요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잘 짜는 거 나도 좀 한번 짜보자 그러고 배우려고 있는 거고 어차피 그 노하우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 노하우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테스팅 인더스트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지금 AI 가지고 에듀케이션 한다고 앉아가지고 맨날 세금 써가면서 미팅이나 했었고 앉아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고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말만 하라 그래.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떤 임팩을 가져올 건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좀 포즈해라.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올해 초에. 그래도 뭐 한 1000명인가가 사인했잖아요. 그만 개발하자고. 조금 쉬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은 좋죠. 뭘 안 한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왜냐면 뭐 남이 뭐 한다 그러면 불안하잖아. 응? 남이 막 한다 그러면 불안한데 뭐 안 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쉬는 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내가 안 하는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덜 받기 때문에.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 하냐고. 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소셜 임팩이 얻는 건데 여기서는 결국에는 챕터 소개하는 거예요. 이니퀄리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 기술에 대해서 액세스가 있는 곳과 없는 곳. GPT-4 쓰려니까 어때요? 한 달에 20불 내야 되잖아요. 대학원생한테는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니퀄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근데 20불이 한 달 월급인 곳도 있잖아. 그런 나라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큰 이니퀄리티가 됩니다. 20불이. 그다음에 economic impact 이런 거 다 잘리면 도대체 누가 잘리는 건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그랬죠, 회사에서. 그리고 GPT가 자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을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동료가 이걸 못 쓰는 사람 때문에 다 못 쓰면 상관이 없는데 잘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본인이 막나? 회사에서 결정인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잘리는 건데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건데 생산성이 미친 듯이 증강합니다. 제가 이그젬플이잖아요, 여러분. 14개 페이퍼 이제 가가지고 책 한 권 에디팅 하는 거는 한 몇 개월이면 하는 거예요. 왜? GPT 없을 땐 그게 상상이 안 됐었어. 리뷰하고 코멘트 주고 이제는 할 수 있을까? 영어로 쓰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environmental impact, computational demand. 이건 우리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GPU를 쓰면요. GPU가 없어서 지금 난리가 부르스잖아. GPU는 굉장히 hit을 많이 냅니다. 지금 사실 수면 위로 안 올라와서 그렇지 데이터 센터 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데이터 센터는요. 열이 뜨거워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GPU는 그래. 내 GPU 하나씩 켜놓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는 사람이 마이닝을 했다니까. 그거 이더리움 마이닝을 했는데 야 형님 여기 좋습니다. 왜? 그러니까 겨울에는요 에어컨 안 틀어도 돼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예.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쳐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hit을 많이 낸다고,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뭐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예, 너무 그래서 그거 개발하느라고 굉장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amplifying disinformation. 특히 내년에 대선에 장난 아닐 거야. 미국은. GPT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주는데 너무 그럴싸한 거야. 이 가짜 뉴스가. 왜냐면 가짜인데 진짜 잘하거든. 그냥 GPT한테 그냥 페이크 뉴스 만들어 달라. 그리고 막 찍어내잖아, 페이크 뉴스를. GPT는. 그게 우리가 보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림은 안 집어넣나? 그림도 집어넣어요. 얼마 전에 뭐 했어요? 저기 무슨 뭐 펜타곤 불탄 거 뭐 이런 거 뭐 막 사진처럼 올라오잖아요. 그 가짜 사진과 가짜 글 가지고 도배가 될 겁니다, 내년에는. 왜냐면 대선이 그게 뭐 그런 거 이상한 소리 하기에 딱 좋을 때잖아요, 페이크 뉴스가. 예. 그래서 그냥 hallucination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작정을 하고 쓰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legality 이슈들, 뭐 저작권 관련된 이슈들이 이거는 소셜한 임팩트잖아요. 내 직장이 없어지거나 내가 진짜 뭐 법적인 분쟁에 휘달린다거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예요? GPT로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표절입니다. GPT한테 말 바꾸라는 거 전부 다 표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간다 그랬어요. 내 의견을 주고 GPT가 그것을 뭐 synthesizing 해주는 거는 약간 그레이 에리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의견 없이 그냥 남의 글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좀 바꿔줘. 그러고 나서 썼다가 진짜 지옥 가는 겁니다. 무조건 표절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걸렸다가 그렇게 했다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에티컬한 거 이슈. 예를 들어서 뭐 political economy 관련돼서. 왜냐면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예. 미국의 한풀한 정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친미적인 모양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미국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반미국가 입장에서는 뭡니까? 굉장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뭐 바이어스 된 거예요. 근데 한국하고 미국은 이제 친미국가니까 괜찮으니까 넘어갑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소셜 임팩트가 중요한 거고, 리서치를 파운데이션 모형에서 하는 거하고 잘 보세요. 우리가 LLM이 뭐야라고 모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deployment of foundation을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LLM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거의 없어요. LLM을 가지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뭘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LLM에 대해서는 GPT에서는 이야기는 좀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걸로 읽고 있지만 우리는 만들어진 그 애플리케이션, LLM을 기반으로 한 뭐 디스트럭터를 만든다, 그레이딩을 한다, 뭐 그림을 그린다. 예를 들어서 뭐 코젤러티를 뭐 익스플로레이션 한다. GPT를 가지고 뭐가 이게 코즈인지 뭐 그런 거를 할 때 그런 것들하고 조금 다르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연구할 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모형 연구할 때는 괜찮았어요. LLM이 뭐 벌트가 뭐고. 이제는 디플로이먼트 된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쓰는 사람한테 직격탄을 날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특히 이제 서비스를 디플로이먼트 할 때.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했던 예시는 뭡니까? 그건 서비스예요. 맞춤형 퀴즈는, 수학 퀴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 서비스가 릴리즈 될 때 임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학문적으로 뭐가 맞네 안 맞네 이 이슈보다는 사람들이 막 쓰는 거잖아요, 이제. 쓸 수 있죠. 예. 그런 거는 임팩이 달라요. 이런 걸 어떻게, 그리고 내가 그냥 알려주겠어요?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왜 알려줘? 여러분들은 보면 어때요? 감질 나는 거지. 야, 이게 되긴 되는데 나는 못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을까? 지적 재산권을 나는 보호하고 서비스 넘기겠지. 그 앞에서 말했던 시스템 프롬프트랑 컨클루전 프롬프트는 내 수업 듣는 내 새끼들만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왜 남한테 왜 알려줘야 돼, 그거를? 그거 알려주면 여러분 좋아요? 얹으세요. 좋아요? 안 좋지. 나만이지, 나만. 그럴 때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그거를 뭘 다 알려줘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건 못 막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거 보호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 투자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카파는 투자할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숨겨지니까 이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 숨겨져? 그럼 내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 공부해 가지고 거기 집어넣어서 남들은 쓰게만 하고 속에 있는 걸 나는 안 보여줄래.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 행위를 뭐라 그런다고요? 디플로이먼트라고. 서비스를 디플로이먼트 할 수 있게끔 돼야지 이게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해자가 필요하다고. 그 김해자 할 때 해자 말고 해자처럼 나눠주는 그 해자 말고 전쟁할 때 하는 해자 있잖아. 이거.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예요? 좀 줌아웃해서 봐야 된다고. GPT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 GPT에 앱 있네. 이렇게만 보면 안 돼. 뭘 봐야 돼요? 에코시스템. GPT랑 같이 연동시켜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수백 개, 수천 개 회사들이 뭐예요? 그 GPT의 인텔리전스를 레버리징해서 같이 쓰는 거구나. 한 모형을 근간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파운데이션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에코시스템이라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연결됐잖아요. 다른 앱들이 연결된 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 들어보세요. GAI라고는 안 할게. GAI는 Generative AI의 준말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AGI라고 그런다 그랬잖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걸 Super Intelligence라고 용어도 쓰긴 씁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똘똘해지는 거예요. 카파가 똘똘해졌죠. 왜? GPT를 사용을 하니까. 그쵸? 예. 그러면 전체 시스템 자체가 똘똘해지잖아. 인텔리전트하게 되잖아. 그거를 해주는 어떤 근간 모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크리에이션 하는 게 있고 이건 나중에도 또 나옵니다. 자, 데이터 크리에이션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기반이잖아, 이거는. 그죠? 근데 그 데이터를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이 만든 그리고 그 중에는 책도 있는 거예요. 책을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큐레이션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닝까지는 뭐예요?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그러고 어댑테이션은 뭐예요? 파인 튜닝을 했다. 어댑테이션은 이제 뭐 채팅 전용으로 파인 튜닝한 게 챗 GPT인 거예요. 알고 계시죠? 자, 데이터를 크리에이션 한 거고 그다음 뭐예요? 데이터를 큐레이션 한 거는 이제 프리 프로세스에서 좀 이렇게 그 트레이닝 시킬 수 있게끔 만든 거고 요 트레이닝은 대부분 뭐로 돼 있다고요? 프리 트레이닝,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뭐예요? 슈퍼바이즈 러닝 혹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어댑테이션 한 거예요. 뭐 서머라이즈를 잘하게끔 혹은 앤서를 잘하게끔 좀 파인 튜닝을 한 거예요. 채팅할 때 헛소리 안 하게끔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해서 디플로이먼트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는 단계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제가 지금 엠퍼사이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다음번 한 번 더 돌 때는 데이터를 누가 크리에이트 한 거예요? 기계가 크리에이트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막 책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도 책 쓸 거잖아, 빨리. 책이 GPT를 가지고 썼잖아. 그러니까 GPT가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사람의 아이디어는 들어있지만 GPT가 라이팅을 해준 거잖아. 그러면 이 데이터를 잘 이해를 할까 안 할까? GPT가 쓴 거는 GPT가 이해를 더 잘하지. 그쵸?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속도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겠죠. 그쵸. 그 내부적으로 그 작업을 할 거라고. GPT한테 뭘 만들어서 다시 그걸로 다시 스스로 학습시키는 거를 또 갈 거라고. 그러니까 휴먼이 만든 건 아니라는 거 이제 앞으로. 이런 데이터 마저도 왜 기계가 도와주거나 만들어준 걸 가지고 다시 무슨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기계가 다시 학습하는 과정이 생겨요. 그러면 데이터 어번던스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퀄리티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데이터 큐레이션은 뭡니까? 우리 프리 프로세싱 하는 거 있죠. 레이블링 한다거나 뽑거나. GPT가 똑똑해졌죠. 잘 보세요. GPT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이 큐레이션이 정확해질까 안 해질까? 사람들이 할 때 뭐 이 GPT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쪽으로 보내라, 잘라라, 붙여라. GPT로 하겠지, 당연히.
왜냐면 얘가 뛰어나니까. 어떤 NLP보다 GPT는 뛰어나니까. 이게 NLP 작업이잖아요.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하는 것도. 그러면 얘 퀄리티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져요. 그 다음번 GPT를 만들 때 데이터 큐레이션 퀄리티도 또 높아지는 거예요. 5.0 만들 때. 그렇죠. 그럼 트레이닝 할 때도 마찬가지죠. 트레이닝 할 때도 프리 프로세싱 할 때도 프리 트레이닝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더 뛰어난 알고리즘으로 프리 트레이닝 될 것이요. 그다음에 어댑테이션 할 때도 더 뛰어난 알고리즘으로 reinforcement learning이 작동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사람이 없어도 이제 지가 데이터 만들어서 지가 큐레이션해서 지가 트레이닝 해가지고 지가 어댑테이션 하는 그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사람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이런 이야기 하기로는.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하면 뭐라고요? 굉장히 하는데 이게 gradual release가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손 떠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회사 거니까 어떻게 막어? 자기가 하겠다는데. 특히 미국에서 못 막습니다. 이건 그냥 리걸하게 하는 행동인데 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막어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large organization은 뭐예요? own entire pipeline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회사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딱 개입 없이. 그러다니까 뭐예요? different organization 사이즈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특별한 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 했고 think 에코시스템을 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think 에코시스템하고 act마다를 해라. 예.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근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평가만 해봐. 되지. 잡 태스크 어널리시스에서 태스크 모델 디벨롭먼트에서 문항 템플릿 만들고 그죠? 템플릿 만들어서 생성하고 생성한 거를 오늘 뭐 봤습니까? 어댑티브하게 시행한 거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시행하고 끝났나? 시행하고 피드백까지 주고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낼 거는 보내고 학생한테 피드백 줘야 되는 거 눈에 디스플레이하고 하는 거 다 봤잖아. entirely different. 근데 이게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평가만 해도 그런데 맞춤형 학습만 해도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뭐예요? surrogate metric을 해야 된다. 이게 potential하게 뭐가 나오는 거지 evaluation criterion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뭘 잘하고 못하고 어디는 하면 되고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commitment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쁜 짓으로 안 쓰겠다는 서약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되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 왜냐면 사회에 악을 끼칠 수 있으니까. 미국은 뭡니까?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건 다 악입니다. 미국. 그 정의라는 게 뭐죠?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미국의 뭐예요? 국익에 위배되는 건 전부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강조하는 이 페이퍼는 뭐예요? 테크니컬한 에코시스템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냥 GPT 뭐 LLM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네. 이걸 쓰는 사람 모든 사람. 그리고 왜 중앙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연결시켜 놓고 그래서 위험한 것도 있는 거고 호모니나이제이션인가 뭐 그게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센트럴라이즈 되고 스탠더다이즈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제 더 AI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왜냐면 얘가 잘하니까 다 갖다 붙잖아. 자, future of foundation 모형. 그럼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보면 이 사람은 자, 리서치들이 굉장히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자꾸 쓰는 것 같다. 자기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ethos 이야기나.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ethos of science에 이야기하게 되면 뭐 짧게 이야기하면 돼요. 예. 도대체 안전하다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 자체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질문도 없고 뭐가 안전한 건지
뭐가 위험한 건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많이 구루들이 많이 여기서 나가잖아요. 이게 도대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리서치를 넘어서기 시작해서 너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머신러닝, 뭐 옵티마이제이션, NLP는 사이언스였다라는 거예요. 리서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이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리서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거는. exclusive in industry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GPT를 활용한 GPT는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 50% 이상이. 한국이니까 그냥 상관없는 거지.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내가 또 뭐라 그래. 오면 대통령 만나줘야 되는데.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만나지도 못합니다. 오픈 AI 정도 되니까 대통령 만나는 거지. 그럼 대통령이 오픈 AI를 만나준 거야? 오픈 AI가 대통령을 만나준 거야? 응? centralized raise powerful한 컨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centralization이 되잖아요, 자꾸. 그러면 그런 컨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포스트 학 오디트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만들어지고 나서 왜냐면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슨 기능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쵸? 무슨 기능이 있는지 몰라요. 무슨 기능이 만들어지고 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GP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 GPT는 릴리즈가 돼버린 거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GPT를 가지고 좋은 것만 쓰면 상관없는데 이게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게 릴리즈가 되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언선티티가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이 주장은 이거예요. 아카데미아가 크루셜한 롤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파운데이션 모형이 사회 베니핏과 미티게이팅 소셜 함을 좀 프로모트하는 쪽으로 이걸 미티게이트하고 사회적인 베니핏을 프로모트하는 쪽으로는 아카데미아가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아카데미아의 역할이니까. 근데 저도 이쪽은 또 다시 또 스캡틱 이건 동의를 하긴 하는데 스캡티컬합니다. 왜냐하면 커머셜한 인텐시브가 좋지만 뭐 이건 나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그젬플이가 말라리아에 대해서 이야기 샘플이에요. 말라리아 돈 안 되니까 안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무리 죽어나가도 돈 안 되면 안 만듭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도요. 미국은 괜찮잖아. 응? 그때 딴 나라에서 죽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미국에 있는 회사만 가지고 있는데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뭐래요? 돈 안 되면 안 만듭니다. 근데 자본주의의 원어원이지 뭐. 근데 그 사람들 지옥 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아니죠. 가만 생각해보고 돈 안 되니까 안 만든다니까. 근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커머셜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커머셜한 인센티브 없으면. 제가 오늘 보여줬던 디플로이먼트, 카파의 디플로이먼트가 뭐예요? 커머셜까지는 아니지만 자기에 대한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보호가 안 되면 개발 안 한다니까. 안 합니다, 사람들. 락인을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카파 디플로이먼트 그 모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숨기면서도 남한테는 쓸 수 있게끔만 만들어줘야 되는데 챗 GPT의 프롬프팅은 뭐가 문제였었어요? 내가 쓰는 걸 보여주는 순간 프롬프트를 다 보잖아. 그러면 나는 개발 안 할 거야. 이거 굉장히 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해자여야 되지 않나요? 왜 자꾸 해자를 찾나요? 해자처럼 다 나눠주시면 네가 나눠줘. 왜 나누고 그래? 네가 나눠주고 네가 천국 가라고. 니는 남을 위해서 계속 희생하고 하면서 자기 건 못 챙기고. 그거는 남한테 요구할 수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에 의해서. 남한테 요구하면 안 돼. 이 회사에다가 대고
돈 벌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돈 안 버는 건 자기가 벌지 마. 자기가 다 나눠 주고. 자기가 멍청한 짓 하고. 그건 괜찮아. 그럼 좋은 사람은 박수 받잖아. 남한테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좋은 거 안 되니까 본인이 하시라고. 본인이 굶어 뒤지든지 말든지 그 밖에 가지고 뭐 자선 사업을 하든지 천국을 가든지 선교를 하러 가든지 뭐 가난한 나라 가시라고 본인이. 가서 하시라고. 남한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여기의 value라고요. at least 미국은 value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little incentive 하게 되면 크리에이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만 하는데 아카데미아는 디스팅티브한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먹혔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냐면 지금 나오는 그랜트들 있죠. 정부 그랜트는 아카데미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깔끔하게 만들고 리걸하게 만들고 에티컬하게 만들고 트랜스페런트하게 만드는 그 AI 쪽으로 굉장히 갈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네. 근데 여기도 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참여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Possible due to the loss of inaccessibility. 왜 그러냐? 잘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러냐? GPU 이야기로 또 넘어갑니다. Much higher computation cost of complex engineering requirement가 필요하다는 거 이제. 이 게임은 옛날에는 뭐 파이썬 좀 깔아가지고 어? 다운로드 GitHub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 무슨 뭐 이것저것 좀 해가지고 텐서플로우 좀 연결하고 그러니까 대학원생 똘똘한 대학원생 있으면 할만한 거였었어요. 옛날에 AI 프로젝트들은 컴퓨터 한 2대 설치해가지고 그럼 뭡니까 한 10만 불 20만 불만 있으면 컴퓨터 사고 대학원생들 하이어하고 이래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 수 있었어요. 한 돈 100만 불만 있으면 아시겠어요? 그랜트를 받으면 그것도 그 100만 불 되면 메이저 그랜트입니다. 미국에서도. 메이저 그랜트예요. 막 신문 나옵니다. 학교 신문 나오고 그래요. 100만 불 받았다 그러면. 학교에 신문 나옵니다. 그 정도로 쉽지가 않아요. 10억 받아오는 것도. 근데 안 돼. 그 정도 돈으로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조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아. 100만 불로 어디다 갖다 빌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아 어디로 간 거예요? 조 단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보니까 오늘 봤던 맞춤형 퀴즈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프롬프트만 잘 짜면. 아시겠어요? 그 2페이지면 한 섹션의 학습이 끝나버리잖아. 2페이지 프롬프트면. 그러면 그거 만드는데 제가 한 이틀 정도 걸렸거든요. 2페이지 더하기 빼기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교과별로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럼 그 섹션 몇 개나 됩니까? 한 500개, 1000개밖에 안 되지. 아무리 쪼개도. 그쵸? 그럼 한 20명이면 교과 다 만듭니다. 메이저 교과는 1년이면. 프롬프트로. 어댑티브가 다 끝난다니까 이 사람아. 그리고 그걸로 끝나겠어? 이거 끝나고 나면 저쪽 프롬프트 저쪽 서비스로 넘어가라 그러겠지. 그러면 서비스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댑티브 끝냈죠. 우리 다현쌤 아시죠? 이너 어댑티브 돌리고 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잖아. 우리 끝나고 나면 졸업하고 나면. 그래서 그걸 연결시킨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요 프롬프트로 어댑티브가 나서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뭐 줄까? 조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걸 주겠죠. 그럼 그쪽 링크 가서 그거 또 시작을 하겠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다 만들어 놓으면 연결시키는 거 쉽다고 중간중간 바꾸면 되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게.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했었어요? 조 단위의 파운데이션이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조 단위의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들어요. 왜? GPU 자체가 없다니까. 중국은 어때요? 수입을 해야 된다니까. 수입 못 하잖아. 살 수도 없어. 돈이 있는데도 살 수도 없어.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진 겁니다. 그럼 애카데미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그 위에 뭐 애플리케이션 깔짝깔짝 만드는 거. 그 외에는 할 게 없잖아. 그리고 자꾸 그 위에 만들어서 올리다 보면 어때요?
GPT에서 계속 막 그지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GPT 위에서 뭐 에이전트를 해라 게임을 해라 뭐 하다 보면 어때요? GPT는 어떻게 돼요? GPT에 대한 디펜던시는 어떻게 됩니까, 은지 씨?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지지. 그래서 회사들이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모 회사가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망신만 당하는 거야. 그게요. 단순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 봤는데 잘 안 되잖아. 애플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겠지. 아마존도 하고 있겠지. 잘 안 되는 거야. 단순 돈이야 딱 한 뭐 4 명인가 8 명만 알고 있대 그 노하우를. 트레이닝의 노하우를. 뭔가를 한 거야 그게. 단순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럼 뭐만 남을까? 물론 지금은 이 프롬프트가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롬프트 있죠. GPT-4 프롬프트가 딴 데 일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Natural Language로 만든 프롬프트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똘똘한 것만 만들기 시작하면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프롬프트 잘 만드는 거는 노하우가 어느 정도 보존이 됩니다. 지금은 GPT-4에서만 일을 하니까 짜증나지. 나중에는 이게 퀄리티는 언젠가는 올라갈 거잖아. 우리가 뭐 이거 뒤로 돌릴 거야. 올라가는 얘기는 더 잘 알아먹겠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 만든 것도 우리 프롬프트는 일을 하게 되는 게 나올 거라고. 지금은 GPT-4랑 갑시다. 그래요. 아카데미아는 뭐라고요? Loss of inexability다. 안 된다라는 게. 특히 뭐에 안 된다고? In context learning.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in context learning이 되니까 미친 거예요. In context learning은 뭡니까? 내가 프롬프트에 뭘 적어준 거를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안 가르친 프리 트레이닝 안 돼 있는데 내가 프롬프트에서 이건 이거야. 이럴 땐 이래야 돼. 저럴 땐 저래야 돼. 요거 맞추면 요로 가. 저거 맞추고. 제가 프롬프트에 줬다 그랬죠. 프롬프트에다가 위에다가 줬어요. 그거의 능력은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 추종을 불가한 거예요. 지금 GPT-4는. 그러니까 클로버가 잘하는 건 뭡니까? 뭐 대한민국에는 맛집은 더 잘해야지. 그건 트레이닝을 시킨 거잖아. GPT-4는 왜 그 트레이닝 안 됐습니까? 한국에 있는 맛집. 돈이 안 되니까 안 한 거야. 근데 그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기억을 시키게 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말을 주면 말을 알아먹는 능력이죠. 프롬프트에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Zero shot learning 혹은 in context learning 혹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뭐야? Transfer learning ability라고. 옛날에 배웠던 거를 응용해가지고 여기도 써먹는 거예요. 전이학습, in context learning, zero shot learning. 외우세요. 외워. 이거는 언제 된다 그랬어요? 이게 왜 갑자기 되더라는 거예요. GPT-4가 이게 왜 갑자기 된다 그랬어요? Size, Scalability. GPU를 많이 끼워 넣고 또 뭐예요? 모형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GPU를 파워를 엄청나게 주니까 얘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In context learning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긴 뭐 싸움입니까? GPU 싸움인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건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잘 봐봐. GPU를 많이 끼우면 퍼포먼스가 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돈이 안 되니까 많이 못 끼우는 거지. 그냥 퍼포먼스만 올리겠다고 그러면 GPU만. 근데 무슨 퍼포먼스? 속도가 아니라니까. 속도가 아니야. 단순 속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In context learning,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In context learning은 뭐예요? 프롬프트를 짜면 그 프롬프트를 알아먹는 그 능력. 아시겠죠? 그게 올라가는 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고 어쩌고 저쩌고 뭐 벌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벌트가 끝났죠. 이거 할 때는 벌트였지만 이제는 다 GPT가 천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today's startup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지. 이 이야기 할 때는 3.0 할 때는 스타트업이었지. 근데 뭐 뒤에서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빵빵하게 받쳐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Fundamental Centralizing Nature라는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 모형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화를 꿈꾼다는 거예요. 나야 나한테 다 붙어. 그래서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능력이 barrier to entry development라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 이게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even up startup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리서치 엔진 이거 똑같다라는 리서치 엔진이. 결국엔 누구만 남았습니까? 구글만 남았잖아. 구글이 다 먹어버렸잖아. 아시겠어요? 서치 엔진을 구글이 다 먹었잖아. 내가 그걸 봤잖아. 학생 때부터 앉아가지고. 서치 엔진 스타트업 얼마나 많았었는데 다 잡아먹습니다. 디지털의 힘이에요. 다 끝내버린다고.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누가 구글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래 지금은. 서치 엔진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처음에. 굉장히 인터넷 나왔을 때 서치 엔진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라고 이게. 그 양상이랑 비슷합니다. 구글도 흔들려요. 이거 못 따라잡으면. 아마존 요즘 주가 삐실삐실한 거 봐요. 아무런 뉴스도 안 나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government가 뭐 public infrastructure investment 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업이 해야지 왜 자꾸 들어와 가지고 방해하냐. 국가는 바깥에 나와 전쟁하고 그런 것만 해. 안에서는 해야 되는 거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프로즈 앤 컨스가 있으니까 발론티어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나이스 아이디어. 네가 발론티어 많이 하세요. 돈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아시겠죠?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서머리는 애카데미아는 뭐예요?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으면 좋고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그러면 계속 보는 거예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거. 그 사회에 어떤 것을 미리게이팅 하는 거. 있는 바이어스를 좀 줄이는 쪽으로는 연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우리가 뭐 좀 그러니까 GPT를 쓰지 말자가 아니라 GPT를 잘 써서 제 아이디어는 잘 써서 사회에 오버롤한 굿이 되는 쪽으로 하거나 잘 못 쓰는 방향에 대해서 줄여서 잘 쓰는 방향으로 바꾸는 연구를 가는 게 애카데미아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인더스트리는 뭡니까?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막어? 돈 버는 쪽으로 하겠다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밸런스를 우리는 연구 과제를 그렇게 잡아야 돼. 나는 이거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애카데미아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ethically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롤이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고 자 이번에는 뭐예요? 이 전체를 오버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전체를 보고 싶었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author가 다른 백그라운드에 같이 공동 작업한 거다 이것은. 그쵸. 그래서 추려서 굉장히 잘 진짜로 보석 같은 리포트입니다.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잘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스트럭처는 26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 4개의 파트는 첫 번째 capability, 또 능력, 두 번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지, 세 번째 무슨 테크놀로지가 있지, 다섯 번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로 4개로 나눠져 있고 그것들은 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좋은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사이코메트리션들은 도대체 지능이라는 게 뭐지? 좀 설명 좀 하는 쪽으로 이런 걸로 쓰는 걸 해야 된다. 여기는 사이칼러지라고 하지만 사이코메트리. 그러니까 기계의 지능은 뭐고 사람의 지능과 지식은 무엇이며 기계 지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지능은. 그 다음에 이런 effort in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computational social science 뭡니까? 사이코메트릭이지. 우리가 제일 잘하잖아. 이거는 computational social science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cognitive science 이런 것들도 뭐예요? interesting하다. study. 이 사람들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 어? 이 사람 그랬잖아. 이게 다 적지는 못하고 이런 걸 남겨줬다 그랬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우리한테 리서치 토픽을 주는구만. 내가 왜 뺐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이거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우리 모여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놈의 테스팅 그거 하느라고 돈 안 되는데 앉아가지고 무슨 뭐 하느라고 정신 없잖아. 우리는 이거 합시다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요구하잖아.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 분야의 석학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좀 해달라고 요구하잖아. 해달라고. 응? 그런 거 하자고.
그래서 justification 할 때 중요합니다. 자, 네 가지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capability, application, technology, society. 그림 엄청 이쁘게 잘 그렸네. 그중에 language 뭐 어쩌고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냥 주마간산으로 봅시다. 뭐가 있는지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첫 번째, capability는요. language와 vision, 그다음에 robotics, reasoning, interaction, philosophy 요렇게 나눴대요.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다시 6개의 섹션이 어떤 능력을 도대체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였고, 특히 language는 뭘 봤냐 하면 이 사람들이 language 쪽에서 뭘 봤냐면 기계가 하는 언어의 능력과 사람이 하는 언어의 능력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 그러면서 이제 좀 비교를 한 거예요. 기계한테 언어 능력을 줄 때는 데이터를 엄청 줘야 되는데 사람은 뭔가 뭐예요? 빨리 배우더라는 거야. 좀 예제가 적어도 빨리 배운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친구들을 보니까 사람은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를. 느낌도 있고 상황도 있고 냄새도 있고 그쵸? 그래서 뭔가 다른 시그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그널하고 같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러면 기계도 같이 가르치면 되겠네. 그림하고 글하고 같이 가르치면 더 빨리 배우겠네.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배우는 걸 가지고 기계가 언어 습득을 하는 것도 앞으로 만들 때는 더 잘하겠네. 소리하고 예를 들어서 글하고 그림하고 그 컨텍스트하고 같이 주면 언어의 속도도 높아지겠죠. 언어를 습득한 속도도 높아질 거라고. 기계가 사람처럼. 아시겠어요? 뭐 그런 연구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다. 예. 그 기계가 언어를 배우는 그런 이야기에서 좋고, 비전도 마찬가지. 비전은 이제 멀티모달이에요. 그림.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해석할 수 있죠, 요즘에는. 그림 문제도 다 풀죠. 심지어는 그냥 뭡니까? 그냥 TTS도 뭐 텍스트 뭐냐 저기 이미지 스캐닝 해가지고 축출하는 것도 잘하잖아. 시험 그냥 스샷 잡아가지고 던지니까 어때요? 다 풀잖아. 예를 들어 글이든 그림이든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는데 멀티모달 어빌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전하고 텍스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죠, 이제. 글이 있으면 그림 그리고 그림이 있으면 글로 바꿔주죠.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한 어빌리티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제는 듣는 거는 뭡니까 또? 듣는 거는 어때요? 듣는 거는 또 다시 바꾸잖아. 텍스트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소리도 컨커가 되는 거죠. 촉감 남았다, 촉감. 기계가 나를 만져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촉감 남았는데 좋겠습니다. 촉감 남아서. 기계가 나를 만지는 건 별로입니다. 그래서 만지러 왔는데 로보틱스가. 로보트가 있어야지 만질 거 아니야. 이건 부드럽네, 안 부드럽네,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보틱스는 이제 들어오는데, 로보틱스는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이게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피지컬한 걸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막을 수는 없죠. 로보틱스는 따로 했었는데, 이제 로보트가 뭐예요? 인조인간 로보트가. 옛날에는 로보트 할 때 어땠어요? 사람이 거기 들고 타가지고 우리가 조정하는 거였잖아. 닌겐이 조정해야 됐잖아. 처음에 우리 로봇은 그렇게 생성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생각하는 게 됐죠. 뛰어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친구가 로봇 머릿속으로 실시간으로 연결되죠, 인터넷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가 주면 어떻게 판독하고 성격도 줄 수 있고 로봇한테 어떤 식으로 행동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 연결시키는 가정에 있는 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로봇 뭐 어시스턴트 오브 하우스홀드 태스크 뭐 예를 들어서 formally safety evaluation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나오겠죠. 가정부. 왜 안 나올까? 지금도 가정부처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다양한 것들을 기계가 그러면 좀 더 비전하고 랭귀지하고 다 장착된 것들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안 붙을까? 예를 들어서 다 붙겠죠, 그죠? 그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즈닝 이야기해 봅시다. 리즈닝은 잘 보세요.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기계는 추론 못 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 뭘 태스크 애그노스틱하다. 탄력적이다.
혹은 유연하다는 용어를 쓰죠. multi-purpose nature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GPT는. 그렇게 그다음에 뭐예요? 굉장히 strong하게 뭐예요? generating 한다라는 거예요. strong generative 모형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다양하게 만들죠. 그다음에 뭐예요? multimodal capability를 가지고 있어요. 텍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도 돼요. 요런 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리저닝이나 서치에 굉장히 단순히 서치가 아니라 리저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리저닝하고 서치는 다르지만 탐색이잖아요. 찾아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리저닝은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화가 있고요. 일반화 시키는 거를 리저닝이라고 그러고 있고, 이 친구들은 좀 서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예, 우리 대화를 해보면 의도 파악하는 거 이그젬플 줬었죠. 의도가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좀 파악해봐. 잘한다라는 거예요. 대화는 쭉 오가는데 A가 B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싫어해서 지금 왕따 시키려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그쵸? 예진생 그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SNS를 쭉 이야기해 보니까 얘네들 왜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자꾸 지금 ABC가 D라는 친구 왕따 시키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것 같아. 그런 거를 분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추론을 하는 능력인데, 직접적으로는 없죠. 근데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기계는 그냥 기억하고 뭐 내뱉고 이것만 하는데, 사람처럼 의도를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해주잖아요. 기계는 잠을 안 자잖아. 사람은 자야 되잖아. 의도를 파악하려면 그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 SNS 데이터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를 하고, 인터랙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기계는 뭐였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로 끝났죠. 오늘 보여준 거는 뭡니까? 이그젬플 수업 시간에서는 기계는 계속 묻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하는 거야. 잘 봐봐. 그게 아름다움은 어디 있어요? 기계가 물어보는 거야. 시작하니까 뭐예요? 자, 이거를 해볼래요? 나는 답을 하는 사람이고, 기계가 그 다음 거를 또 물어봐 주잖아. 그 전에 했던 결과를 가지고 다음 거를 또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랬죠. 거기서도 돈 된다고. 굉장히 인터랙티브한데, 내가 뭘 주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걔가 나를 찌르는 거잖아요. 자꾸 야, 이거 좀 해봐. 야, 안 하면 내 엄마한테 일러준다. 이메일 보낸다. 전화한다. 안 하면 나 이거 사진 안 보여줄 거야. 하고 나면 내가 사진 보여줄. 할까 안 할까 애들이. 너 이거 좋아하잖아. 끝나고 나면 이거 한번 해줄게. 그럼 공부할까 안 할까 하지. 이 사람은 파악이 다 되는데, 얘가 뭐 좋아하는지 깔고 시작을 하는데. 인터랙션 무서운 겁니다. 기계가 프로액티브한테 나한테 올 때 dynamic form of interaction, opportunity to feedback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 문구 진짜 좋습니다.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되기 시작. 인터랙티비티가요, 굉장히. 그리고 인터랙티비티는요, 왜 중요하냐? 학습할 때 항상 중요해요. 내가 뭘 물어봐야지 답해주는 쌤하고, 쌤이 계속 야, 아냐? 모르냐? 대답 좀 해봐 라는 쌤하고 달라요. 수백 때깔이 틀립니다. 질문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계가 질문하는 능력으로 나한테 던지잖아요. 근데 그 질문의 퀄리티가 뭐예요? 상당하고 내가 뒤에 뭐라 대답했는가에 맞춰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 능력을 장착시키면 학습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냥 지금까지는 뭘 썼어요, 자꾸. 내가 물어보고 얘가 답해주는 거 Q&A 머신으로 자꾸 쓰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돈이 안 돼. 누가 물어보게 해야 된다고? 얘가 물어보게 해야 된다고. 항상 프롬프트 짜실 때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인터랙션의 가치가 높아요. 아니 교수님, 내가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해 주는 것도 인터랙션이잖아요. 맞아요.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물어볼 때까지 얘는 가만히 있잖아. 얘는 뭐예요? 내가 뭘 대답하자마자 질문을 해서 계속 내 머리를 쓰게 하잖아. 지금 기다린다? 안 줬는데? 자, 난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냐?
얘가 그 짓을 하고 애들이 계속 걷다가 내가 대답을 해야 되면 학습의 효과는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학습의 효과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인터랙티비티를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다음번 philosophy of understanding. philosophy of understanding 이거 이야기할게요. 한마디만 이야기할게요. conclusion에는 skeptical하다. 뭐? 기계가 premature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skeptical하다. 한 단어로 했어요. 네가 기계는 이해를 못 아마 premature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skeptical하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 결론은 당신네들은 기계가 잘 이해를 못할 거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나는 skeptical하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뭐 얼만큼 이해하는 건지는 지금은 사실 언리시 된 거예요. 내가 프롬프트를 잘 못 썼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잘 쓰면 이해폭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잘하면. 그걸 끝냅시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3개를 찍었습니다. Healthcare, Law, Education. 다현쌤이 저번 시간에 그러더라고 나보고 맞췄는데 왜 헬스케어입니까? 에듀케이션은 알겠다. 왜 law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많은 애플리케이션들 왜 3개를 찍었냐면 이것은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3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생로병사는 얘가 결정하죠. 헬스케어 정보가. 그쵸? 그래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질서가 있어야 될 거야. 사회를 갈 때 뭐 개싸움하면서 살 거야? 우리가 만든 것 중에 굉장히 뛰어난 도구가 뭡니까? 법이에요. 법. 법. 그리고 지식은 해야 돼, 안 해야 돼를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법이 있으니까 살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그래서 로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은 아무리 케어해도 뭐라 그랬어요, 예전쌤?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뭘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죽으니까, 개체는 죽으니까 어때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 놓으면 어때요, 개친구는? 계속해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이 없으면 망합니다. 아시겠죠? 인류는 멸절한다고. 그 시스템으로 맞춰진 게 교육이라고요. 왜? 죽으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새로 태어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3개의 이그젬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3가지를 선택을 했다. 헬스케어와 로와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쭉 해보는데 특히 헬스케어는 뭡니까? 진짜 난 너무너무 좋아해. 이거 쓴 사람 돌직구. 헬스케어는 기승전이라는 거예요. require expert knowledge. 그것이 굉장히 리미티드 되어 있고 비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대생 좋아하잖아. 왜? 리미티드 되어 있고 expensive 하잖아. 어? 근데 좋아하지만 비싸다니까 이 사람아. 그 expert knowledge가 필요하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하면 안 한다니까. 교수님 이거는 왜 IRT는 왜 모를까요? GPT가 돈이 안 되니까 하는 거야.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돈 되는 건 해놨다니까. 저는 in context learning으로 가자고. knowledge injection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many modality 할 수 있죠. 이미지나 텍스트나 이런 거 해서 modality, 특히 이미지가 중요하죠. 있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cost of expert time and knowledge가 필요하다. 이거를 극복해야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히스토리컬한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과거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생기는 것들.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하는 interpretability와 explainability. 제가 그랬죠. 우리 validity 할 때
interpretability와 explainability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랭귀지 모형은 설명할 수 있고 랭귀지 모형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능력과 설명하는 능력은 최상위 단계의 리즈닝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능력입니다. 지식이고 인텔리전스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 여기서 굉장히 깊게 다뤄요. 깊게 다뤄서. 근데 interpretability, explainability 어디나 다 중요하지. 그쵸? 그래서 healthcare, biocare, law 왜 그래요? 똑같습니다. 뭐예요? cost of expert time, knowledge in legal domain. 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해놓으면. 왜? 변호사 비싸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메디컬 다큐멘트 리뷰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GW 빌딩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병원 있고 뭐예요? 리걸 다큐멘트 디파트먼트 있고 똑같은 숫자로 있어야지 이게 병원이 돌아요. 왜? 보험회사랑 이야기 그 전부 다 무서워요. 법률 문서예요. 메디컬 나리지를 법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험 청구가 안 돼요. 라이팅 어빌리티입니다. 그러면 law하고 medical하고 딱 붙은 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뭐 이혼할 때 뭐 이런 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돈 별로 안 돼. 진짜 돈은 뭐라고요?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거 있죠. 그 리걸 다큐멘트. 그럼 medical knowledge도 있어야 되고 law knowledge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core limitation은 뭡니까? 이걸 이쪽에 쓸 때 뭐예요? 그럼 법률도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core limitation은 뭐냐면 이 용어 진짜로 좋습니다. behavior, guarantee for the factuality of their generation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core limitation입니다. existing foundation 뭐예요? There's no guarantee for factuality of their generation. 이 멋있잖아. 좀 외워라. 이런 말들은 좀 외울 수 있어야 돼요. hallucination이었죠. There's no guarantee for current 모델은 foundation 모델은 뭐라고? No guarantee for factuality of their generation. 왜?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해결됐습니까 지금? 그게 symbolic AI를 넣으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얘가 다 하지 않는다니까 이제 GPT가 똑똑해가지고 이거는 심볼릭하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계산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드밴스 데이터 모듈 가서 계산해가지고 갖고 와서 디터미니스트한 결과를 리턴해주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확률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심볼릭 AI를 돌려가지고 디터미니스틱하게 해야 되는가 그 결정도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런티. 혹은 붙으면 되잖아. 붙여놓으니까 뭐예요? 카파에서는 뭐예요? 온톨로지 모형만 확실하면 생성되는 거 다 확실하게끔 붙일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때는 개런티가 되는 거지. 생성에 대한 밸리디티가 개런티가 되잖아. 그렇게 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education은 뭡니까? education은 yet to be realized 되어 있지만 진짜 좋은 얘기 다 나왔습니다. 여기. 읽어볼게. ability to leverage relevant data from outside of domain, 인터넷 같은 거 가져와서 make use of multiple modality 할 수 있다. 교육은. 왜 이게 돼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 갖고 와서 in context learning이 된다 그랬잖아. 그쵸? 바깥에 저장해놓고 혹은 저장된 거 있죠? 갖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텍스트북도 되고, mathematic 포뮬러도 되고, 다이어그램도 해주고, 비디오 베이스드 튜토리얼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jointly 해서 파운데이션하고 모형하고 합쳐지게 되면 broadly applicable한 educational task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깥에 있는 거 갖고 와가서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같이 하면. 그래서 비디오는 틀어줘, 텍스트북은 갖고 와, 텍스트북 링크를 줘, 텍스트북을 이해를 해, 포맷을 해. 이런 작업들이 이제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Significant improvement in educational relevant and capability를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뭐예요? Open-ended generation 될 것이다. 문항 생성도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터랙티브하게 해서
마치 선생님이 주는 피드백처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능력을 합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되는 거를. 그중에 뭐라고요? 뭘 두 개를 찍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generative, open-ended generative problem generation 하고 뭐예요? 피드백 주는 거. 중간에 그레이딩하고 루브릭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보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면 greater ability for adaptive와 personalized learning이 될 것이다. education에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상상도 못했었던 거 있죠. 아니, 상상만 좀 하려고 했었죠. 카파도 열심히 하려고 했었죠. 거기가 unleash 된다라는 거죠. education에서. 이 사람들이 고르고 골랐을 거 아니에요. 애플리케이션을. 세 개를. 응? education이 그 세 번째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좋은 건 뭡니까? 우리 누구 에듀케이션 한다 그랬어? 은지쌤. 그 중에서도 메디컬 닥터 에듀케이션 한다 그랬잖아. 그럴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듀케이션도 그냥 에듀케이션 하면 재미없어. 메디컬 쪽으로 에듀케이션 해야 돼. 왜? 메디컬 날리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쵸? 그럼 메디컬 닥터들이 그 리걸한 리포트 쓰거나 뭐 그쪽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대박 터지는 거야. 세 개를 다 하는 거야. 의사쌤들이 그 문서화 작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해야 되거든. 써줘야 되잖아. 뭐 릴리즈 노트 써주고 뭐 이런 거 트레이닝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세 개를 다 가는 거예요. 로우 가고 메디컬 가고 에듀케이션 가고. 내가 왜 이쪽 분야에 돈 된다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정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지금 아그네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거 스탠포드에서 100명이 되는 저기 엔지니어가 그거 하면 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잖아, 지금. 테스팅 컴퍼니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진짜. 그 갇혀 있지 마. 거기 갇혀 있지 마. 에코티 하는 거, 이런 거, 테크놀로지 에이디드 프레절리즘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바꿔주는 케어 같은 거 해주는 거, inequity 도움을 주는 걸로 하자고. 그럼 culturally responsible한 거 만들 수 있겠죠. responsible learning이라는 것도 거기서 나왔죠. responsible learning이라는 adaptive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갭을 줄여줄 수 있게끔 맞춰주는 거를 culturally, socially responsible한 쪽으로 바꾸자고. 다 나왔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 어? 이 사람이 나의 펄에 대한 그걸 읽었나? 읽었었나 2021년도에 나의 마음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쓰잖아. justification 다 됐는데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테크놀로지 있는데 modeling, training, adaptation, evaluation system, data, security, robustness, 뭐 alignment, theory, interpretability 있는데 모델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거는 모형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떻게 트레이닝 시켰는지 좀 봐보자. 도대체 트레이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 디파인을 한번 해보자. 그쵸? 프리-트레이닝 있고 파인-튜닝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댑테이션 한 거 있죠? 이거는 파인-튜닝이에요. 어떻게 파인-튜닝 시켜서 특정한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인가? 특정한 용도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아니 도대체 잘한다는 게 뭐야? 네가 이게 능력이 있다는 게 뭐야? 어디까지 우리가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이거 자꾸 헛소리하는데 그건 어떻게 조절할 거에 대한 이슈는 이밸류에이션 섹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이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키텍처를 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댑티브 러닝 하게 되면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해야 되고 어디서 불러와야 되고 뭐는 온 더 플라이로 해야 되는 거 뭔가 시스템 디자인도 할 수 있어.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래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야 우리 데이터를 트레이닝 시킬 때 데이터랑 그 다음에 우리 인 컨텍스트 러닝 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거 불러와서 인젝션 해줘야 되잖아.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가공해야 되고 어떻게 아웃풋으로 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 위주로 한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security. 야 우리 집어넣으면 이거 인시큐어한데 프라이버시랑 시큐리티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그런 이슈들. 그죠? 계속되는 이슈들죠. 그 다음에 robustness to distribution shift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바꿨을 때 테스트 디스트리뷰션 다운스트림 했을 때 얼마나 로버스트하게 움직이느냐. 이밸류에이션하고 비슷해. 로버스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단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다 많이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진짜 할 때마다 따박따박이고 이거는 안 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뭡니까? 세이프티랑 얼라이먼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얼라이먼트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쓰려면 그 장치들은 뭐가 필요했냐. 특히 얼라이먼트는 뭐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 못 하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라는 데만 해. 네, 그거를 맞춰 줄 수 있냐? GPT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먼저 그런 것들. 우리 계획한 대로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관련된 theory들. 이론화시킬 것인가? 이론은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론 탐색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 이론적인 이슈들. 그다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interpretability. 이게 어디까지 해석을 할 수 있냐? 해석한다는 능력은 뭐냐 도대체 기계가 해석한다. 그쵸? 그래서 interpretability, explainability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사회 전반에 대한 이슈들 아까 이야기했던 거 inequality랑 fairness 그렇죠. 이게 unfair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inequality를 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misuse 잘못 사용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그런 가능성 없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상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막을 거냐?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를.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도 있죠. 그다음에 뭡니까? 사회 그 environment 환경적인 것들. 열 엄청나거든요. 열이 엄청나니까 그 열을 엄청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legality 법적인 문제,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 나오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섹션들. 그 다음에 economics 경제적인 문제들. 이 경제적으로 뭐가 사회적으로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 나쁜 거냐 어디에 도움되는 거냐에 대한 오너십 같은 거 있죠. 오너십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덕티비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성 높아지잖아요. 생산성 높아지는데 그건 누구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ethic of scale 얘기했지만 도덕적인 거 얼마나 이게 도덕적이게 사용되는 거냐, 페어한 거에 대한 이슈들 다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죠. 26개 섹션이니까 우리 한 앞에 한 5개 섹션 하긴 했는데 한 20개 섹션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자. 버릴 게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뭘 안 읽어도 돼. 사실은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돼. 설득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나 읽어보니까 다 읽어야 되는 거구나. 다 중요하구나. 뭐가 중요한디가 아니라 다 중요하네. 와, 이거 뭐 엄청 많네. 26개 섹션이나 있네. 골라서 읽어야 되겠다. 물론 뭐 하나씩 읽지만 다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다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중요한 이야기. 다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읽는가는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는 뭐하고만 중점적으로 읽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메디컬하고 에듀케이션은 중점적으로 읽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두 개를 읽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요? 진단하고 처방하는 아이디어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메디컬을 뭐라고요? 에듀케이션화 시켜서 해서 한 통으로 읽을 거예요. 메디컬 에듀케이션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죠? 네. 그래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만나서 리뷰를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